늦게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 봅시다. 아 그리고 이거 이따가 풀 연습 문제니까 갖고 있어. 자, 일단 오늘 함의 추론 문제. 이제 딱 예외 없이 항상 21번 자리에 고정 딱 잡혀서 출제가 되는 문제다라고 한 걸로 보면 되고, 함의 추론 문제 일단 유형에 대한 설명 좀 하고 볼게요. 일단은 얘는 사실 대중이 없어. 이게 뭐 서론에 밑줄 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본론, 결론 어디에 밑줄을 쳐도 관계가 없는데 보통 함의 추론 문제를 보다 보면은 지문에 주어진 위치 가운데 결론 부분에 밑줄을 많이 치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함의 추론 문제가 주제가 사실은 이거를 너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막 상황 설명을 막 한 다음에 뭔가 알 수 없는 내용을 딱 비유적으로 은유가 되어진 표현을 던지고 네가 지금 글의 전개상 흐름상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문장이든 표현이든 이게 지금 맥락상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니네 이해해?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얘가 위치한 것도 21번이지만 21번은 기본적으로 다 뭐가 나오는 구간이야? 주제에 관련된 문제. 그지? 글의 주제, 제목, 필자의 입장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넓게 봤을 때 함의 추론 역시 뭐다? 메인 아이디어를 접근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거지. 자, 그래서 내가 한 3가지 정도로 풀이 전략을 좀 나눠 봤는데 일단은 뭐냐? 함의 추론에 니네가 고른 정답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그 지문을 통해서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와 일맥상통하고 주제문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 그리고 요거는 팁인데 얘들아 뭐냐면 함의 추론이 지문 주어진 상태에서 밑줄을 쳐놓는단 말이지. 근데 보통 되게 이렇게 다운표로 묶여 있는 것들은 다 이 기본적으로 의미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은유화된 표현이다 보니까 직독직해를 하게 되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쉬운 문제 빼고 대개의 경우에는 이 다운표에 묶인 문장의 의미는 직독직해를 하면은 잘 해석이 안 돼요.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문장이 벼랑간 튀어나왔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어떻게 해도 안 풀린다라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니네가 발휘할 수 있는 기질은 뭐냐면은 요거를 그냥 가로로 묶은 다음에 없다고 치면 이래요. 없다고 치란 얘기야. 왜 그럴까? 이거 어떻게 대응시키는 거? 함의 추론 문제를 요 내용이 어쨌든 간에 주제와 지금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빈칸 추론 문제에 있어서 결론에 등장하는 빈칸 있지. 그게 뭐야? 빈칸 추론 문제는 서론과 결론에 등장하는 빈칸이 글의 주제문을 고르는 거거든. 주제문 완성시키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도무지 이게 어떤 비유와 은유가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표정적으로 없다고 치고 빈칸을 뚫어놓고 이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본 다음에 여기다가 뭐다? 글의 흐름과 가장 알맞는 주제문과 비슷한 결의 보기를 찾아서 답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지. 다행히 읽다 보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경우는 뭐 당연히 풀면 되지. 함의 추론 문제 푸는 방식으로. 근데 안 풀리는 경우에 비상 상황으로 써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스텝 1, 2, 3로 나눠본 거거든. 일단 첫 번째는 빈칸 풀듯이 함의 추론의 내용이 도입부에
중반부에, 결론부에 일단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일단 도대체 밑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재진수는 말이 어려워 재진술이지 쉽게 말해서 앞에 어떤 어보이가 있어. 그치? 그냥 이거를 얘들아 어보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그러니까 지칭은 동일한데 뭐가 달라지는 거야? 동일인이에요. 동일인인데 여기서 이렇게 옮겨갈 때 지칭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표현의 방식만 달리 가는 거. 그지? 요거를 담고 있는 보기의 이름을 찾는 것도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스텝 3야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가장 거리가 먼 것부터 일단 보기에서 제껴놓고 그 다음에 딱 압축시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대개의 경우에 객관식 보기가 5개가 다 매력적인 오답은 아니야. 보통 정답을 제외한 1개 정도가 니네가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매력적인 오답이 나오는데 그 2개는 최종적인 순간까지 남겨두고 헷갈린다고 한다면 확실히 아닌 거는 딱 제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보자 라는 거지.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이거 내가 딱 2~3줄로 압축시킨 거고 되게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 연습 문제를 좀 내가 1, 2 이렇게 해봅시다. 한 페이지에 있으니까 우선 1, 2번 먼저 한번 풀어봐. 자, 이렇게 해서 감을 잡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봐봐. 기본적으로 모든 함의 추론은 주어진 자체로서 비유와 은유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드러난 그 정보 자체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겠지. 이 말인즉슨 뭐냐? 이 다운표에 들어간 마스크는 명사로 쓰는 가면이라는 뜻이야. 가면 자체를 언급한 소재가 들어가 있는 보기는 답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뭔가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마스크가 이 지문의 흐름상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지문의 흐름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꿔놔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대로 들어간 답은 절대 앞으로도 어떤 문제를 풀던 답은 될 수가 없다. 어렵지 않지? 자, 봐봐. 일단 그러면은 put on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 표현을 쓰다 보면 우리가 이런 뜻이잖아. 뭔가를 착용하다는 뜻이거든. 다른 마스크를 쓰다는 뜻이 되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in social situation, 사회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여기 adjusted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목적어인 우리의 행동을 to fit in 어떤 상황에 적절하게 들어맞도록 우리의 행동을 뭐한다? adjust 조정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튀지 않게 우리의 언행이 we don't act the same way with our boss as we do 라는 거지.
우리는 뭐래? 일단 부정문이었지. 우리는 행동하지 않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With our boss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우리의 상사에게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다. As we do with our friends. 마치 뭐와 같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do는 대동사였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act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과 하듯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사에게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뭔 소리야? 내가 회사에서 우리 직장 상사한테 내 친구 대하듯이 행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내가 내 친구 만났을 때는 편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근데 이걸 그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그 다음 날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래놓고 어느 정도에 대한 맥락을 언급했지. 이게 다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마스크를 씁니다. Who, we, or we. 우리가 여기 with 뒤에는 사실은 with whom이 지금 빠져 있는 거고 누구랑 함께, 그지? Who, we, or with whom. 누구와 함께 우리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그러한 가면을 쓴다는 거지. 가오리 빨리 와야지. 20분 늦었잖아. 이거 하나 갖고 와. 따라서 정답은 아리아 몇 번? 3번 되겠지. 그렇죠? 이견이 없지?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을 이제 쌓아가는 거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2번에 keep the iceberg. 자, 여기서 iceberg라고 하는 야, 우리 남극에 가면은 얼음 큰 덩어리 얼음이 있지. 그지? 그걸 뭐라고 부르지? 빙하. 요거는 아이스버그가 있고 글레이셔 둘 다 얘들아 얼음 빙자를 쓰는 명사 표현들이지. 근데 얘는 빙산, 얘는 빙하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규모 면에서 빙하에서 얼음이 녹아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빙산이라고 얘기하지. 우리 되게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야, 저놈의 저 짓은 저놈의 저 짓은 뭐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영어식 표현이 이거야. 빙산의 팁을 준 건 아닐 거 아니야. 끝부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얘 그 유명한 영화로도 나왔었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알지? 그지?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사실은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지? 야, 설마 그 엄청난 크기의 배가 얼음 덩어리랑 이 빙산이랑 충돌했다고 그것 때문에 얘가 침몰했겠냐? 아니야. 보통 북대서양 같이 이제 빙산이 둥둥둥 떠다니는 바다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요만큼만 나와 있어. 사실 이만한 거.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타닉이 개무시한 거지. 앞에 조그마한 것만 떠올라 있으니까 뭐 저 정도야. 우리가 왜 거기서 항로를 왜 이탈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선장이. 이까지 거기 얼음 쳐내고 나가. 근데 얼음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얘가 치는 순간 얘는 쪼개지겠지.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밑에 부분이 또 올라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점점 어떻게 깨지는 만큼 점점 부력에 의해서 위로 떠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북대서양 같이 위험한 바다를 가는 배들의 설칙이 뭐냐면 작은 빙산의 일각도 다 피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빙산의 일. 그래서 거대한 어떤 존재가 수면 아래 있고 튀어나온 거, 양지로 튀어나온 거, 노출된 것은 일부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우리 영화에서 티보드 아이스버그를 의미하는 거지. 자, 보자. 환경적인 문제. 여기는 이제 관계대명사 대스 생략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환경의 문제들, 특히나 light pollution, 오염과 같은 환경의 문제들은 are just the tip of the iceberg. 단지 뭐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모르는 환경적 문제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앞의 내용을 통해서 글의 컨텍스트를 파악해서 얘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 일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Deep Venice라고 하는 표현이지. Deep Venice, these visible signs like complex issues like global warming and habitat destruction that we haven't fully addressed yet. 저 아래 깊이, 그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신호들. 근데 그 신호가 right complex issues. 이거 이상하지 않니 얘들아? 이거는 deep, 요거 베니스라고 하는데 품사가 뭔지 알아? 책이나 베니스의 품사가 뭘 것 같아? 전치사야. 이 전치사가 앞으로 이렇게 문장에 지금 주어 자리에 있는 거잖아. 전치사 앞으로 튀어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동사와 그 다음에 주어가 역전되어지는 도치부문이야. 도치부문이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누가 주어란 얘기야? 사실은 얘가 주어란 얘기라고 얘들아. 복잡한 문제가 lie라고 하는 건 누워있다가 아니라 그냥 있다라는 뜻이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복잡한 문제의 예를 들어놓은 거잖아. 첫 번째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서식지의 파괴. 근데 이 두 가지를 또 대상으로 해서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어떤 지구의 온난화와 서식지의 파괴니 우리가 아직 온전히 여기 addressed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solve 해결하다. 주소랑 관계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아직은 해결해 오지 못했던 서식지의 파괴와 지구의 온난화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있다. 그지? 있는 것이 바로 보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표식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진 과제가 마치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 빙산처럼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부분은 뭐다? 이런 소수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됐어? 그러니까 야 1, 2, 3, 4 가운데 1, 2, 3, 4 가운데 가장 거리가 먼 게 뭐가 되겠어? 답은 몇 번이었을까? 답 2번 맞지?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스크라고 쓴 것은 틀림이라고 얘기했었지. 얘처럼. 그치? 여기도 어떤 보기의 답지가 그거에 속하는 거야. 사실은 이거 정말로 빙산 있는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로 풀어서 제시해 놓은 보기는 절대적으로 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실제 이제 뒤에 가면은 수능 실전 문제 풀 때 이런 보기의 오답들이 나와. 근데 어이없게 이런 오답을 선택하는 애들이 있는 거. 왜 그럴까? 한이 추론 문제가 뭔지 모르면 그냥 골라버리는 거야. 그렇게.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3개 있을 거야. 풀어. 맞아요. 선생님.
됐지? 규원 3번은 sailing in the same boat. 우리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다. 그지?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지. 답이 몇 번이었던 것 같아? 규원아. 그래서 다른 거 보여주고. 잠깐만. 내가 이거 수능 주자 맨날 뭐 하지? 다 못하지. 아 이거 진짜. 아는데? 하나 더 있었어. 미안해. 자, 있는 그대로 볼게. 여기 이제 이렇게 촛불이 타고 있는 거야. 그러면 burn the candle. 촛불이 타는데 어디가 타는 거야? At both ends. 그러면 여기 탄다는 뜻이지. 뭐 하는 거야? 완전히 다 연소된다는 뜻이 되는 거지. 정말 양 끝쪽까지 다 탄다라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이 맥락을 설명해주는, 그지?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Working 16 hours a day까지가 문장에 주어져. 하루에 16시간 일하는 것은 sustainable. sustain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뭐지?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이지. 이거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뜻이잖아. 말도 안 된다라는 뜻이죠. You can't burn the candle at both ends for long. 너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초의 양 끝단을 태울 수는 없어. 뭐 없이? without 이하의 어떤 사건 없이. getting sick. 아프지 않고 너 초의 양 끝단을, 즉 초를 다 전부 다 연소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야. 결정적인 힌트는 일단 뭐다? 이건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따라서 규환아, 정답 몇 번 되는 거야? 2번 되는 것이지.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지. 긍정, 부정을 먼저 가려도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전략, 문제풀이 전략할 때. 그 다음에 4번에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러한, 그죠? 격언 표현이지.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 일단 요거는 요렇게 두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볍게 앞으로 제끼라는 얘기야. 진짜 계란인 줄 알고 계란을 사라. 이런 것들. 지금 답이 안 되는 거죠. When investing money 하면서 이제 컨텍스트를 설명해 주는 거지. 돈을 투자할 때 spread it across different stocks 까지 보면, 자 이게 이승 얘들아 이게 돈이 되는 거거든. 그럼 spread across는 뭐 하는 거야? 분산시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분산시키라. 그러면 다른 그러한 종목들에 분산시켜라.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Experienced investor. 그러면 경험이 많은 노련한 투자가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한대.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알지? 그러면은 태환아, 답은 몇 번 되겠어? 1번. 1번이요. 야, 이거 diversify가 뭐니 얘들아? diversify. 다양화하게 하다. 그지? 다양하다. 그러면 당신의 위험을, 그지? 토탈을 놓으니까 전체적인 그러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너의 위험을 분산시켜라 라는 뜻이 되는 거지. 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5번. 자, barking up the wrong tree. 자, 이거 더 봐. 잘못된 나무에다가 대고 barking up. 보통 barking up은 준영아 뭐 할 때 쓰는 말이지? bark와 보통 같이 나오는 동물이 하나 있지. 뭐야? 개. 그지? 그러면 잘못된 나무에다가 대고 개가 짖는다는 뜻이 되는 거지. 실제 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뭔가 번지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미의 컨텍스트가 뒤에 있겠지. If you think the problem is the battery. 만약에 문제가 배터리다, 배터리라면 네가 생각할 때 you are the barking up the wrong tree. 너는 뭐다?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는 거다. It's actually a software issue. 그건 사실은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소프트웨어의 문제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네가 지금 집중하는 게 잘못됐어라는 거지. 채린아, 몇 번 답이 되는 거야? 1번 되는 것이지.
자, 이렇게 푸는 게 함의 추론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을 보는 데 있어서는 아주 5개 문제를 통해서 어떤 맥락인지를 알았을 거야. 자, 이제 조금 더 지문의 길이를 늘리고 그 다음에 어휘를 조금 더 다변화시킨 수능 실전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1번과 2번 같은 방식으로 풀어봐. 여전히 난이도는 어렵진 않습니다.